엄마 괜찮아?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괜찮아. 드라마 속 춘삼이를 보며 전국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창은 우리 엄마 같다, 우리 할머니 모습이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실제로 살아온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춘삼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웃으며 참았던 그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가족을 선택했던 그 결정들을 말입니다. 춘삼이의 입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누가 물어봐도 그 대답뿐입니다. 아파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속상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에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의 표시였고 가족을 흔드는 이기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해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건강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항상 씩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파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도 그저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성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0년 동안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파스만 붙이며 사셨어요. 우리 학원비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대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아파도 일했습니다. 눈물이 나도 등을 돌리고 몰래 닦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 여자들이, 엄마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강한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춘삼이는 평생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화난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속으로만 삼키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엔 여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말하면 여자가 참을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면 엄마가 왜 그래라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힘든 이야기를 하면 시집간 것이 친정에 짐되게 하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평생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봐도, 자식이 엄마 마음을 몰라줘도 그저 참았습니다. 60대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한테 진짜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이것이 춘삼이의 인생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 참음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야 그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엔 여자가 참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희생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의 평화, 가정의 화목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평생 자기 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춘삼이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있는 건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역할뿐입니다. 자기 꿈도 자기 행복도 자기 미래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직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꿈이 뭐였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는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심지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나는 사라지고 엄마만 남았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 삶보다 자식 삶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기 행복보다 가족의 안녕을 우선했습니다. 70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재봉 배우고 싶었어요. 옷 만드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집 가면서 다 포기했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 같은 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손주들도 다 크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내가 재봉 배웠으면 어땠을까? 내 가게 하나 차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너무 늦었죠. 이것이 춘삼이의 선택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포기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 꿈을 접었어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직장을 가지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면 엄마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하고.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만 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녀가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고 손주까지 봐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제야 묻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 나는 누구였더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회도 지나갔고 그저 그때 이걸 했으면 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엄마 이거 사. 엄마도 새 옷 필요하잖아. 괜찮아. 엄마는 입을 옷 많아. 너나 사. 이 대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 괜찮다 속에는 수많은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새 옷 대신 아이 학원비를 택했습니다. 자기 병원비 대신 가족 생활비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차렸습니다. 50대 한 여성이 회상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낡은 옷만 입으셔서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부끄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예쁜 옷 입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 옷을 사주신 거죠.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애들 밥 한 끼 더 먹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자기 몸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건강, 자식 건강, 심지어 시부모님 건강까지 다 챙기지만 정작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나중에 나으면 병원 가지 뭐 하면서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요. 두통이 심해도 참았습니다. 진통제 하나리면 돼 하면서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나중에 병이 깊어져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죠. 자식들은 그제야 놀라며 묻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하지만 엄마는 평생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 가는 걸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기 건강을 뒤로 미루며 사셨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엄마는 괜찮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건강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내 행복보다 가족 행복이 우선이야. 나 하나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 춘삼이를 보면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자기 주장을 안 해? 왜 참기만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삼이가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살아볼수록 춘삼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춘삼이의 선택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는 걸, 가족을 위해 자기를 줄여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40대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20대 때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애 키우면서 자기 하나 포기하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분들은 이런 시간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자기 꿈 접어본 경험, 자기 건강 뒤로 밀어본 경험, 자기 행복 포기해본 경험. 한 번쯤은 아니 수없이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춘삼이를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게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춘삼이의 강함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더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춘삼이가 이해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봤으니까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 자기를 포기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춘삼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서, 우리 어머니 이야기라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셨나요? 아파도 괜찮다고 하셨나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셨나요? 속상해도 괜찮다고 하셨나요? 그 말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어떤 포기가, 어떤 참음이, 어떤 사랑이 그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참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가족을 위해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걸. 춘삼이는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그 삶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 희생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입니다. 댓글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해해봅시다. 춘삼이를 통해 본 우리 어머니의 인생.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드라마 속 인물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그 시절의 삶, 우리가 겪어온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존중받고 기억되는 이 공간에서 함께 해주세요.